네, 이번 시간은 헬레고리 상행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물질들의 이동과 어떤 이뇨제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질환도 관련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포가 있고요. 이 세포를 경계로 해서 이쪽 왼쪽은 이제 세뇨관 내강이라고 할 거고요. 아무래도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제흡수되는 거고 이쪽을 혈액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헬레고리 상행각에서는요. 이 먼저 나왔던 근위세뇨관에서 놓쳤던 나트륨이나 중탄산 이온 이런 것들을 다시 재흡수하는 기능을 할 거고요. 또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칼륨 그리고 암모늄 이온 이런 것들 양이온의 흡수가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세포를 두 개를 그렸잖아요. 그 이유는 이 세포 사이 공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 양이온의 흡수와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파라셀룰랄, 그러니까 세포 사이를 통한 흡수를 의미합니다. 자, 이게 어떤 건지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헬레고리 상행각 하면 중요한 게요. 바로 NKCC라고 하는 세포막에 있는 수송체입니다. 자, 이 NKCC는요. 나트륨이 하나 들어오고 또 칼륨이 하나가 들어오고요. 자, 그리고 CC가 두 개죠. 그러니까 두 개의 클로라이드, 염소 이온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양이온 한 개짜리가 지금 한 개, 두 개가 들어왔고요. 또 네거티브한 거 하나짜리가 두 개가 들어왔으니까 알자적으로는 0이겠죠. 자, 그런데 이 칼륨이 다시 돌아갑니다. 롬K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거든요. 자, 말이 어렵게 생겨서 그렇죠. 롬K라고 하는 건요. 결국 이 레날 아우터,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나가는 칼륨 채널이라는 뜻입니다. 이 메듈라리는 이제 수질 위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롬K를 통해서 이 칼륨이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0이었던 게요. 오히려 이제 여기가 파지티브한 게 빠져나가게 되면서 자, 오히려 이제 내강 쪽이 파지티브해지고 상대적으로 세포 내부 쪽이 네거티브하게 바뀌는 것이죠. 결국 인력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 인력에 의해서 이 네거티브가 양이온을 끌어당기겠죠, 이쪽으로. 그래서 이제 이 내강 쪽에서 흘러가던 아까 말씀드렸던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이제 칼륨, 뭐 암모늄 이온 이런 것들이 인력에 의해서 세포 사이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 유명한 파라셀룰라 패스웨이니까요. 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헬레고리 사행각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ATPase를 이용한 칼륨과 나트륨 이동이 굉장히 활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트륨과 칼륨 ATPase가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결국 이 ATP는 에너지를 만드는 에너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계속 산소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허혈이 발생했다. 피가 잘 공급이 안 돼서 산소를 잘 받지 못해서 ATP가 고갈에 빠지게 되면 결국 이 ATP를 통한 나트륨과 칼륨 이런 이제 이동이 잘 안 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칼륨은 이렇게 세포 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나트륨은 이제 재흡수를 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해가 되실 거고요. 또 클로라이드가 두 개가 왔잖아요. 그럼 이제 클로라이드도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채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작용하는 이뇨제가 뭐가 있냐면요. 바로 그 유명한 루프 이뇨제입니다. 루프 이뇨제 중에서도 또 유명한 게 퓨로세마이드죠. 이 퓨로세마이드가 하는 역할이야 바로 이 NKCC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NKCC를 통해서 일단은 양이온 두 개, 음이온 두 개가 들어와서 그 중에서 이제 칼륨을 쏙 뽑아내면 이렇게 이제 인력이 형성돼서 파라셀룰라 패스웨이를 통해서 다양한 양이온들이 흡수가 됐는데 결국 이거를 차단하게 되면 파라셀룰라 패스웨이를 이용한 이런 양이온의 흡수가 방해가 되겠죠. 결국 이런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애들이요. 그러니까 칼륨 물론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흡수가 방해가 되면 혈중에 이런 애들이
재흡수가 잘 안 되니까 저칼슘 해증이라든지 아니면 저마그네슘 해증이라든지 저칼륨 해증이 다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게 퓨로세마이드의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퓨로세마이드를 쓰게 되면 이렇게 칼슘, 마그네슘, 칼륨 농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질환 중에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바로 바터 신드롬입니다. 이 바터 신드롬 역시도요. 이 NKCC를 건드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터 신드롬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의 흡수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칼슘, 저마그네슘, 저칼륨 해증이 다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자세한 거는 바터 신드롬 그리고 또 퓨로세마이드, 루프 이뇨제를 다룰 때 좀 더 각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헬레고리 상행각에서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이 NKCC가 중요했고요. 또 롬케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칼륨이 쏙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인력이 발생했고 그걸 통해서 네거티브가 포지티브를 끌어오기 때문에 다양한 양이온들이 흡수가 됐다. 그런데 이거를 방해하게 되면은 결국 이 얘네들이 흡수가 안 되면서 이런 이제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퓨로세마이드랑 바터 신드롬까지 같이 기억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ATP를 이용한 이 ATPase가 굉장히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한 허혈 상황에 빠지게 되면 굉장히 취약한 부위다. 그게 헬레고리 상행각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